네, 전해드린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양측이 실리와 명분의 균형점을 찾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한편 오늘은 세계가 주목하는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양국의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출렁이는데 오늘 진전된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관련한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관세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고 대신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걸로 이제 협상이 완료가 됐는데 조선업 협력 아무래도 굉장히 큰 관심이었고 이번에도 또 이슈가 됐습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우리 기업이 이제 주도하는 걸로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 관세 협상의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부터 좀 듣겠습니다. 예, 지금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느라고 한 3개월 정도의 협상 기간이 걸렸습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25%의 품목 관세를 부담하느라고 주요 경쟁국이었던 일본에 비해서 미국 시장에서 수출이 감소하는 이런 손실을 보게 된 점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3개월 동안의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투자 금액의 현금 보유 비중을 2천억 달러로 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 투자 금액의 상한을 갖다가 연 200억 달러 우리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묶은 점은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점, 이 부분을 좀 줄이지 못한 것은 아쉽고 그다음에 현금 투자 비중을 갖다가 2천억 달러에서 좀 더 줄이지 못한 점, 이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200억 달러로 연 200억 달러로 상한을 설정한 점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200억 달러 규모이고 이게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나 유럽연합과 유사한 구조인데 디테일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간 투자 상한이 200억 달러로 설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이것은 이창용 총재가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연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상한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환율의 변동성을 키우지 않는 수준으로 막아서 이것은 상당히 좀 선방을 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가지 희소식이고 이것이 반영이 돼가지고 간밤에 원달러 환율도 크게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하향 안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소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이제 미국과 수익을 5대5로 나눕니다. 이후에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9대1로 바뀌게 되는데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변화, 사실 수치만 보면 그런 느낌이 딱 들긴 하거든요. 이건 반대로 좀 우리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협상단이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점은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사실 모든 협상이 완벽하게 됐으면 좋았겠지만 우리가 협상력이 미국에 비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우리나라는 원리금을 모두 회수하기 전까지는 이익의 90%를 우리가 가져가고 원리금을 회수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국이 요구한 대로 90%를 가져가든지 다른 방식으로 재배분하는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미국이 원했던 방식대로 원리금 회수할 때까지는 50대 50으로 나눠가고 원리금이 회수된 다음에는 아직 미정이지만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방식이 유력하게 될 것이다라고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참 예,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협상력에서 좀 밀리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 관세 협상이 좀 미뤄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컸는데 일단 좀 한숨 돌리게 된 것 같습니다. 관세도 내려가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사실 우리가 미국과는 한미 FTA로 무관세였고요. 주요 경쟁국이었던 일본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일하게 15%를 부과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2.5%의 관세를 이제 손해를 본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일본은 15%로 인하가 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25% 품목 관세를
부과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이 상실이 돼서 지난 7개월 동안 우리가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겪고 있었고 현대 기아차도 이윤이 감소되는 그런 손실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뒤늦게라도 10%포인트 인하가 돼서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15% 부담하게 된 점은 희소식이 돼서 간밤에 장외 거래 시장, 시간의 거래 시장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번 타결로 인해서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에는 숨통이 트이긴 했는데 좀 앞으로 해결점이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철강 관세 문제 여전히 지금 세부 협상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EU도 그렇고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좀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장 타격을 받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 중에 하나인 철강 산업이 되겠습니다. 철강 산업은 미국에도 품목 관세 50%, 유럽 연합에도 품목 관세 50%를 부과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경쟁국인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US 스틸을 인수해서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50% 관세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우리는 미국의 현지 생산 시설이 없기 때문에요. 그대로 50% 관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국내에도 건설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로 인해서 내수 시장에서도 부진을 겪고 있어가지고 국내 철강 산업을 뭔가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영국처럼 미국으로부터 뭔가 쿼터를 할당받아가지고 연간 수출량 일정 부분 안에서는 관세를 인하받는 그런 것을 얻어내기를 바랬으나 이런 것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얻어내는데 실패를 한 점, 이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정부의 추가적인 철강 산업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요청한 데 대한 대답으로 보이는데요. 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국방력은 물론이고 조선업 등 경제 부분에서도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예, 일단은 해군 입장에서 그동안에 우리나라 해군은 연안 해군이라고 불렸는데요. 우리 해군이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해수면으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해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적에게 탐지가 되는 그런 약점이 있었는데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장기간 잠행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 바다에 나가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대양 해군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먼 바다에 나가가지고 뭐 페르시아만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나가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게 되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방력이 강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선업에서도 역량이 강화되고 방위 산업도 역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고농축 우라늄을 제공을 받아가지고 이 핵잠수함에다가 투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 이것을 개발하는 기술력도 향상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해군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장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이어질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만에 서로 마주 앉게 되는데 그동안 참 세계 경제가 이 둘에 너무 많이 주목하고 또 좌지우지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좀 어떤 부분 가장 관전 포인트로 삼아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휴전인지 아니면 종전인지 이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정도 휴전에 그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관리된 긴장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더 커지는 걸 자제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약점 잡힌 중국산 희토류 그리고 미국산 대두 문제, 중국이 원하는 추가 관세 부과 철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합의가 좀 이루어질까요? 예, 일단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합의된 것은 중국이 미국으로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갖다가 1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것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 100% 부과하는 것도 역시 1년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1년 동안 휴전을 한 것은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중국이 미국으로의 그 마약 원료라고 하는 펜타닐 수출을 갖다가 뭔가 더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거, 그다음에 미국산 대두 수입을 갖다가 다시 재개하는 거, 이런 조건으로 펜타닐 관련해서 추가로 부과했던 20% 관세 중에서 10%포인트를 인하해 주기로 하는 이런 수준에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1년간 어쨌든 휴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거라고 예. 하셨잖아요. 물론 어쨌든 결과는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협상이라는 게 더 간절한 쪽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 지금 시점으로만 놓고 보면 누가 조금 더 간절한 겁니까? 현 시점으로 봤을 예. 때 저는 물론 양국이 다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과잉 생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잉 생산된 제품을 갖다가 미국이 여전히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희토류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희토류의 70%를 생산하고 있고요. 희토류 가공 제품의 9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토류를 미국이 수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의 방위 산업이라든지 첨단 산업의 생산이 올스톱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입장에서 양국이 모두 절실하지만 희토류 때문에 미국이 더 절실하다.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정상회의 못지않게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CEO 서밋입니다. 세계 경제 거물들이 모이는 서밋인데 이 자리에서 젠스당 엔비디아 CEO가 깜짝 발표를 좀 예고를 했습니다. 한국 국민을 정말 기쁘게 할 발표가 있다고 밝혔는데 우리 입장에서 어떤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제일 한국 국민을 기쁘게 할 거라고 하면 예. 삼성전자의 HBM을 갖다가 그 엔비디아의 납품이 승인이 되는 그런 것이 가장 기쁜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여전히 성능 테스트 중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뭐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삼성, SK, 현대차에 엔비디아가 AI 칩을 공급하는 그런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선도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단순히 뭐 한두 가지 기업뿐만 아니라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경제가 받은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경제적 효과가 7조 4천억 원 정도나 될 거라고 하는데 이러한 효과들을 또 잘 사용하고 또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좀 어떤 부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예,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 각국의 정계, 재계 리더들 1,700여 명이 한국에 방문을 해가지고요. 서로 만나면서 투자 협정도 맺고 이러는데요. 그런 투자 맺은 협정을 갖다가 성실히 이행을 하고요. 관련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제대로 전달되게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요. 기업도 이 투자 협정을 갖다가 성실히 이행하고 그것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에이펙 정상회의 주요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